절대 저 집엔 가지 마라. 밤마다 죽은 남편의 귀신이 나타난다. 삼경,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과부의 집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발길조차 끊었고, 탐욕의 눈먼 최대감은 저 여자 완전히 미쳤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 여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조서방이 목숨을 걸고 담장을 넘어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은 이럴 수가. 귀신이 아니었어. 대체 담벼락 너머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선량한 과부가 밤마다 섬뜩한 웃음을 지어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뒤엎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옛적 조선 땅,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을 화개촌이라 불렀도다. 마을은 사철물이 맑고 땅이 기름져 백성들이 평안히 농사짓고 살아가는 곳이었거늘 3년 전부터 마을 끝자락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도다. 그 집은 바로 김과부의 초가였도다. 김과부는 본디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 20에 혼이 나였으되 30이 채 안 되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았도다. 남편 되는 이는 장사꾼으로 타향 장터를 오가다가 갑작스레 병을 얻어 객사하였으니 그 소식을 듣고 김과부는 사흘을 통곡하였다 하도다. 이웃들이 말하되 저 양반 참으로 기구하시도다. 부모도 일찍 여의시고 남편마저 이르시니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하나 김과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도다. 바느질과 길쌈으로 근근히 끼니를 잇고 남편이 남긴 작은 전답으로 생계를 꾸려갔도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도다. 저것 봐라. 아무래도 김과부가 실성한 게 분명하도다. 허허, 남편 잃은 슬픔이 사무쳐 귀신에 홀린 게로구나. 밤마다 저리 웃으니 필시 죽은 남편의 혼령이 찾아오는 것이리라. 이렇듯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도다. 처음에는 동정하던 이웃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저 집 근처엔 가지 말거라 하며 경계하기에 이르렀도다. 그런데 이 마을에 조서방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으니 이 사내는 평소 호기심이 많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기로 소문난 자였도다. 나이는 35 남짓, 체격은 건장하고 담력도 센 편이었으되 다만 입이 가벼워 이야기 보따리만 들으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도다. 어느 날 저녁 조서방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도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스름이 마을을 덮기 시작할 무렵이었도다. 조서방이 김과부의 집 앞을 지나는데 문득 담 너머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도다. 히히히, 히히히. 순간 조서방은 등골이 오싹하여 걸음을 멈추었도다. 그러나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그 웃음소리가 결코 귀신의 웃음 같지는 않았도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낄낄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고 즐거워하는 소리처럼 들렸도다. 이상하도다. 귀신의 웃음이라면 저리 명랑할 리가 없거늘. 저 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게 분명하도다. 조서방은 호기심이 동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도다. 그날 밤 조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도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귀신이 들렸다 하거늘 내가 들은 소리는 그렇지 않았도다. 분명 그 안에 다른 이유가 있을 터이니 내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도다. 이튿날 조서방이 장터에 나갔다가 마을 유지인 최 대감과 마주치게 되었도다. 최 대감은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으로 논밭과 살림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되 그 성품은 욕심이 많고 교활하기로 유명하였도다. 최 대감이 조서방을 보자 슬며시 다가와 말을 건넸도다. 어허, 조서방이 아니시오. 요새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대도 들었겠지. 조서방이 공손히 읍하며 대답하되 예, 대감마님. 김과부 댁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최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추었도다. 아니 저 여자가 완전히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하오. 밤낮으로 헛웃음을 짓는다니 저런 미친 사람을 마을에 두어선 안 되는 것이오. 조서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도다. 그러나 대감마님, 김과부는 본디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않사옵니까? 혹여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옵니까? 최 대감의 얼굴에 잠깐 짜증의 기색이 스쳤으나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도다. 허허, 조서방은 참으로 순진하시구려. 내 들으니 저 여자 남편이 죽을 때 원한을 품고 죽어서 밤마다 홀령이 되어 찾아온다 하오. 저런 흉가를 그대로 두면 마을 전체에 애군이 닥칠 것이니 어서 저 여자를 내쫓아야 하오. 조서방은 최 대감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느꼈으되 감히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도다. 최 대감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도다. 조서방, 그대가 용기가 있다면 내 하나 부탁이 있소. 오늘 밤 저 집에 가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아봐 주시오. 만약 정말로 귀신이 있다면 내가 관하에 구하여 저 여자를 마을에서 내쫓을 것이니 말이오. 그리하면 그대에게 은자 10냥을 주겠소. 은자 10냥이라니 조서방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없었도다. 게다가 원래부터 호기심이 동했던 터라 조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도다. 알겠나이다, 대감마님. 오늘 밤에 제가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오겠나이다. 최 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등을 두드렸도다. 그래, 잘 부탁하오. 허나 혼자 가긴 위험하니 담력 센 친구 하나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이오. 조서방은 곧장 친구 박포수를 찾아갔도다. 박포수는 이름난 사냥꾼으로 담력이 세고 산중의 호랑이도 잡을 만큼 용맹하였도다. 조서방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박포수는 허허 웃으며 말하였도다. 귀신,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가? 좋아, 내가 함께 가리라. 귀신이 나오면 내 화살로 쏴버리지. 두 사람은 약속을 정하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도다. 그런데 조서방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도다. 최 대감은 왜 하필 김과부를 내쫓으려 하는 것일까? 혹시 저 땅을 탐내는 것은 아닐까? 알고 보니 김과부의 집이 있는 땅은 마을에서 가장 터가 좋은 명당 자리였도다. 게다가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니 집을 짓기에도
농사를 짓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이었도다. 이건 혹시 최대감의 관계가 아닐까? 귀신 소문을 퍼뜨려 김 과부를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아닐까? 조서방은 점점 더 의심이 들었으되 일단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도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가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도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는 점점 고요해졌도다. 오직 김 과부의 집만이 마을 끝자락에서 쓸쓸히 서 있었도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도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떠올라 온 마을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귓두람이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도다. 조서방과 박포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김 과부의 집으로 향하였도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어가되 서로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도다. 김 과부의 집 앞에 도착하니 과연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도다. 히히히, 히히히히. 박포수가 움찔하며 활에 손을 갖다 대었으나 조서방이 손짓으로 제지하였도다. 조서방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도다. 이상하도다. 이 웃음소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인 것 같구나. 포수 형님, 저 소리를 잘 들어보시게. 귀신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인 것 같지 않소? 그러고 보니 그렇구만.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담장 가까이 다가갔도다. 담은 그리 높지 않았으되 넘어가기 전에 먼저 안을 들여다보기로 하였도다. 조서방이 박포수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담 위에 걸터 앉았도다. 안마당에는 초가삼간이 서 있었고 방 하나에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왔도다. 조서방은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도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서방이 본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도다. 방 안에는 김 과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도다. 아이는 혀가 짧은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히히히 하며 웃기만 하였도다. 김 과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도다. 아이는 김 과부가 건네주는 떡을 받아먹으며 히히히 하고 웃었고 김 과부도 아이를 따라 호호호 하고 웃었도다. 그런데 담장 밖에서 들으니 그 소리가 마치 귀신의 웃음처럼 섬뜩하게 들렸던 것이로다. 조서방은 깜짝 놀라 거의 담에서 떨어질 뻔하였도다. 아래에서 박포수가 급히 물었도다. 조형님 무엇이 보이는가? 정말로 귀신이 있는가? 조서방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 이르고 다시 안을 들여다보았도다. 김 과부는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고 헝겊으로 감싼 떡을 아이의 품에 쥐어주었도다. 그리고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무언가 말하는 듯하였으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도다. 조서방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도다. 저것이 어찌 귀신이며 저것이 어찌 미친 여자란 말인가. 저것은 바로 한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던가. 조서방은 조용히 담에서 내려왔도다. 박포수가 급히 물었도다. 어찌 된 일이오? 귀신이 있소. 조서방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도다. 귀신은 개뿔,
저 안에는 김과부와 어린아이가 있소. 그 아이가 혀가 짧아 말을 못하고 웃기만 하는데 그 소리가 밖에서 들으니 귀신 소리처럼 들렸던 것이요. 박 포수가 놀라며 물었도다. 그럼 최 대감이 우릴 속인 것이오? 아니요. 최 대감도 모를 것이오. 다만 소문을 이용하여 김 과부를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겠지. 두 사람은 담 밖에 앉아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도다. 박 포수가 말하되 그렇다면 저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요? 과부가 낳은 자식은 아닐 김 텐데. 과부가 낳은 자식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저 아이는 조 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도다. 아마도 고아일 것이요. 김 과부가 불쌍히 여겨 몰래 돌보고 있는 것이겠지. 낮에는 어디 숨겨두었다가 밤에만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왜 대놓고 키우지 않고 몰래 키우는 것이오? 조 서방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였도다. 생각해 보게. 마을 사람들이 김 과부를 벌써 미쳤다고 수군거리는데 만약 정체 모를 아이까지 데리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찌 되겠는가. 최 대감 같은 자들이 핑계 삼아 더욱 모함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박 포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도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김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도다. 비록 작은 소리였으나 담 밖까지 들릴 만큼 또렷하였도다. 복동아, 이 떡을 잘 싸가거라.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이 뒷곁으로 오너라. 아주머니가 또 맛있는 것 해줄게. 아이가 히히히 웃으며 대답하는 듯하였고 이내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도다. 조 서방과 박 포수는 황급히 담 뒤쪽으로 몸을 숨겼도다. 잠시 후 작은 아이 하나가 떡보따리를 안고 조심조심 뒷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도다. 아이가 사라진 뒤 조 서방과 박 포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도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감동과 분노가 교차하였도다. 조 서방이 말하되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 하여 내쫓으려 하다니 이건 옳지 못한 일이오. 박 포수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하였도다. 최 대감의 간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소. 우리가 나서야 하오. 다음 날 아침 조 서방과 박 포수는 마을 사람들을 우물가에 모았도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모여들었고 최 대감도 코웃음을 치며 나타났도다. 최 대감이 큰 소리로 물었도다. 어허, 조서방. 어젯밤에 김과부 댁에 다녀왔다며? 과연 귀신이 있더냐? 조 서방은 침착하게 대답하였도다. 예, 대감마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 서방은 일부러 말을 끌며 주위를 둘러보았도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도다. 귀신은 없었습니다. 순간 마을이 술렁거렸도다. 최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으나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하였도다. 허허, 그럴 리가 있나? 밤마다 저리 괴이한 소리가 나는데 귀신이 아니라니. 박 포수가 나서서 말하였도다. 대감마님,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도다. 조 서방은 차근차근 어젯밤에 본 것을 설명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김 과부는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혀가 짧아 말을 못하는
어린 고아를 몰래 돌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히히히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담 밖에서 들으니 귀신 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한 아낙네가 물었도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조서방이 대답하되 옆 마을에서 온 고아입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떠돌던 아이를 김과부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 것입니다. 하오나 여러분의 오해가 두려워 낮에는 숨기고 밤에만 몰래 만나 밥을 먹이고 씻겨 보낸 것입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도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리려 하였으나 이미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도다. 한 노인이 나서서 말하되 허허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김과부를 억울하게 몰아간 것이로구나. 저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했으니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여인네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도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앞으로는 김과부를 도와줘야겠어요. 최 대감이 급히 말하였도다. 아니. 그게 정말인지 어찌 알겠소. 조서방의 말만 듣고 믿을 수는 없지 않소. 박포수가 큰 소리로 말하였도다. 그렇다면 대감마님께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가서 보시든지요. 최 대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도다. 만약 다들 가서 확인하면 자신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로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김과부가 나타났도다.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나온 것이었도다. 김과부는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도다. 사람들도 조용해졌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도다. 조서방이 먼저 다가가 공손히 읍하며 말하였도다. 김과부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김과부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도다. 조서방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도다. 과부님께서 복동이라는 아이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드릴 것입니다. 김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도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는가. 아이를 돌보고 싶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에만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얼마나 애틋했겠는가. 김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그저 괜찮아요, 김과부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복동이를 키워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김과부를 보며 마을 아낙네들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도다. 괜찮아요, 김과부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복동이를 키워요. 마을의 아이로 삼읍시다. 최 대감은 이 광경을 보며 얼굴이 벌개졌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최 대감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하였으나 박포수가 그 앞을 가로막았도다. 대감마님, 어디 가십니까?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박포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도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최 대감을 쳐다보았도다. 조서방이 나서서 말하였도다. 대감마님,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혹시 김과부의 땅을 탐내신 것은 아니십니까? 귀신 소문을 이용하여 과부를 내쫓고
그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던 것은 아니십니까? 최 대감이 부인하려 하였으나 마을의 이장이 나섰도다. 최 대감, 나도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소. 대감께서 유독 저 집터를 탐냈다는 소문을 들었소. 이제 사실대로 말하시오. 최 대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도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도다. 인정하겠소. 내가 그 땅을 탐낸 것이 사실이오. 그러나 김 과부를 해치려던 것은 아니오. 단지 땅을 빼앗으려 했다. 이거요? 박 포수의 날카로운 말에 최 대감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였도다. 이장이 엄숙하게 말하였도다. 최 대감 부끄러운 줄 아시오. 양반이라는 자가 과부를 괴롭혀 땅을 빼앗으려 하다니. 이 무슨 파렴치한 짓이오? 당장 김 과부에게 사과하시오. 최 대감은 떨리는 다리로 김 과부 앞에 다가가 허리를 굽혔도다. 미안하오, 김 과부.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소. 김 과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도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용서처럼 느껴졌도다. 이장이 다시 말하였도다. 최 대감, 이제부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만약 또다시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면 관아에 고발하여 관직을 박탈당할 것이오. 최 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도다. 알았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조서방과 박포수를 칭찬하였도다. 조서방, 박포수, 잘했소. 덕분에 억울한 사람을 구했소. 며칠 후 김 과부의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도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낡은 담을 고치고 마당을 정리해 주었도다. 아낙네들은 옷가지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사내들은 지붕을 수리하고 땔감을 쌓아 주었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동이는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도다. 낮에도 당당히 김 과부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을 아이들과도 함께 놀 수 있게 되었도다. 처음에는 복동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신기해하던 아이들도 곧 복동이의 착한 마음을 알게 되어 친구가 되었도다. 복동이가 히히히 웃으면 아이들도 따라 웃었고 이제 그 웃음소리는 섬뜩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는 밝은 소리가 되었도다. 어느 날 저녁 김 과부는 조서방과 박포수를 집으로 초대하였도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앞에 두고 김 과부는 깊이 고개를 숙였도다. 두 분께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복동이는 영영 헤어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서방이 손을 저으며 말하였도다. 아닙니다, 과부님.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과부님을 오해했던 것을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포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동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복동이가 뛰어들어오며 히히히 웃었도다. 조서방이 복동이를 불러앉히며 물었도다. 복동아, 이제 마을에서 사는 게 좋으냐? 복동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히히히 웃었도다. 그 웃음에는 이제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도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도다. 비록 말은 여전히 잘못했으나 그의 순수한 마음씨와 부지런한 성품은 마을에서 소문이 났도다. 김과부는 복동이를 정식으로 양자로 삼았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도다. 복동이는 김과부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고 김과부도 복동이를 친자식처럼 아꼈도다. 그 후로 화계촌 마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게 되었도다. 복동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사람들은 복동이가 히히히 웃는 것을 들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그 웃음소리는 마을의 행운을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도다. 한편 최대감은 그 일로 마을에서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고 결국 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도다. 그는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도다. 조서방은 그 후로도 마을의 일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박포수는 복동이에게 활쏘기를 가르쳐주며 든든한 삼촌 역할을 하였도다. 세월이 더 흘러 복동이가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자 김과부는 할머니가 되었도다. 복동이의 아이들도 할아버지 복동이를 닮아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로 자랐으며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도다. 사람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하였도다. 그때 조서방과 박포수가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저런 아름다운 가족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야. 그러게 말이야. 외모나 소문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지. 이것이 바로 밤마다 과부집 담벼락 너머로 들린 섬뜩한 웃음소리의 정체 이야기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도다. 첫째,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둘째,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덕이니라. 셋째, 탐욕에 눈멀면 결국 자신이 망하느니라. 넷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라. 그러하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진실을 찾고 약한 이를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이로다. 에헤이, 이 또한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자,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